옛날에 프랑스의 푸르른 들판과 맑은 강가에서 작은 개구리 가스파르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스파르는 맑은 날 다른 개구리들과 시냇물에서 뛰노는 것을 좋아했고 별이 쏟아지는 밤에는 풀리기에 누워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가스파르는 다른 개구리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모험을 꿈꾸었고 언젠가는 넓은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는 가스파르가 아침 햇살을 쬐다가 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저 멀리서 오리떼가 무리를 헤엄치며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가스파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저 너머로 떠나 새로운 세상을 모험하겠어. 그리하여 가스파르는 작은 배낭을 꾸리고 물가를 따라 먼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걸어가다 보니 그는 어느 큰 숲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그가 태어나서 본 적 없던 커다란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가스파르는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절한 다람쥐는 도토리를 나눠주었고 올빼미는 숲의 비밀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가스파르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동물 친구들과 우정을 쌓았습니다. 며칠 후 가스파르는 숲을 지나 들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들판에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발해 있었으며 나비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스파르는 현명한 노루를 만났습니다. 노루는 가스파르에게 길을 읽어주는 법과 보물을 찾는 데 필요한 단서들을 귀띔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가스파르는 더욱 자신감을 얻고 길을 재촉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가스파르는 드디어 도시의 모습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섰습니다. 그곳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흥미로운 곳이었습니다. 바퀴를 굴리는 소리들, 반짝이는 상점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는 도시의 풍경에 가스파르는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피리를 부는 악사와 친구가 되어 도시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모험의 끝자락에서 가스파르는 성대한 축제가 열리는 마을 광장에서 꿈에 그리던 마법사를 만났습니다. 마법사는 꿈을 키우고 모험을 즐긴 가스파르게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든지 자신이 있는 곳을 떠나고 싶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법의 열쇠였습니다. 가스파르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동안의 모험을 되새기며 원래의 푸른 들판과 강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쌓인 추억과 새로 얻게 된 지혜가 가득 찼습니다. 가스파르는 이제 더 넓어진 마음으로 일상 속 작은 발견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개구리 가스파르의 이야기는 모험이란 멀리 떠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찾고 배우는 것일 수도 있다는 교훈을 전하며 그곳의 모든 생명체에게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아름다운 상점가가 이어진 좁은 골목길 위로 장미꽃이 만발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장미의 마을이라고 불렸고 그 수많은 장미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미는 새벽마다 열리는 장미농장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농장에는 한 농부와 그의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의 딸 로즈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아름다운 소녀였으며 그녀의 이름처럼 싱그럽고 붉은 장미들 속에서 자랐습니다. 로즈는 장미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미밭을 돌보았고 자신이 가꾼 장미들을 마을 장터에 가져가 판매하곤 했습니다. 로즈가 키운 장미들은 늘 금세 팔려나갔고 사람들은 그녀의 장미를 사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미밭에서 일을 하던 로즈는 이상한 낯선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피에르였고 그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담는 화가였습니다. 피에르는 로즈의 장미밭을 지나가다 그 장관에 매료되어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피에르는 로즈에게 자신의 화구를 보여주며 그녀의 장미들 일부를 그림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고 로즈는 이에 기쁜 마음으로 허락했습니다. 피에르와 로즈는 매일같이 만나 장미밭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피에르는 로즈와 장미밭을 배경으로 한 그림들을 몇 장이나 완성했으며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우정을 쌓게 되었습니다. 로즈는 피에르의 그림 속에서 살아 숨쉬는 듯한 장미들을 보며 그의 예술적 재능에 감동했고 피에르는 새벽빛 속에서 장미를 돌보는 로즈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피에르는 로즈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고 로즈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시작은 마치 장미가 만개하여 온 마을을 향기로 물들게 하듯 그들의 사랑은 마을 전체에 행복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피에르는 더 많은 세상 곳곳에 아름다움을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로즈에게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다양한 풍경을 그리고 싶다는 꿈을 말했습니다. 로즈는 피에르를 떠나보내는 것이 슬펐지만 그의 꿈을 이해하고 응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에르는 로즈와 나눈 모든 순간을 가슴에 간직하고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나 있는 동안 피에르는 어느 곳을 가든 로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각 지역의 아름다움과 그곳에서 그린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었고 로즈는 그 편지들을 보며 피에르와 함께 세상을 누비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장으로 돌아오는 여행자들이 피에르가 그린 그림을 소지하게 되면 로즈는 그것이 자신의 장미밭에서 출발한 것임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피에르는 마침내 모든 여행을 마치고 로즈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피에르는 로즈의 장미밭이 그 어떤 곳보다도 아름다운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 각지의 그림들을 마을에 가져와 전시회를 열었고 로즈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로즈와 피에르는 다시 만난 후 마을에서 행복하게 지내며 서로가 없으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장미의 마을에 피어난 로즈와 피에르의 사랑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장미처럼 오래오래 변치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마을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작은 별줄기에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별줄기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이며 세상의 행복과 사랑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 별줄기 중 하나가 실레스트라는 별나라에서 지구로 내려와 사람들과 더 가까이에서 삶을 경험하고 싶어 했다. 실레스트는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 사이에서 가장 작은 별이었지만 그 용기는 그 누구보다 컸다. 어느 날 실레스트는 신비로운 마법의 별먼지 가루를 사용해 지구로의 여행을 떠났다. 지구에 도착한 실레스트는 프랑스의 가장 작은 마을 중 하나인 리에주에 착륙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밤하늘에서 내려온 작은 빛나는 존재의 크나큰 경이로움을 느꼈다. 리에주의 고요한 밤하늘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며 실레스트는 자신의 정체를 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몰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낮 동안 느끼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를 관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실레스트는 사람이 단순한 외견만으로는 알 수 없는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실레스트의 가장 큰 목적은 마을에 불행한 한 소년, 줄리앙을 돕는 것이었다. 줄리앙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로움과 슬픔 속에 지내고 있었다. 실레스트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매일 밤 줄리앙의 창문 너머에서 은은한 빛을 내며 그의 꿈에 나타나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다. 실레스트의 존재를 몰랐던 줄리앙은 그저 매일 밤 그의 꿈속에서 나타나는 따뜻한 친구가 위로가 되었고 점점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졸업식 날 줄리앙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학교에서 상을 받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성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줄리앙은 자신을 응원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주민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을 남겼다. 시간이 지나 실레스트는 지구에서의 임무를 다한 후 별나라로 돌아가야 했다. 밤하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녀는 줄리앙과 리에주의 마을 사람들 덕분에 더 큰 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실레스트는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존재를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프랑스의 작은 마을 리에주에는 작은 별 실레스트의 전설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은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별이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함께한다고 믿었다. 그들의 꿈은 이어졌고 실레스트 또한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한 구석에 루미에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 많은 아이로 꽃과 나무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마을 근처에 작은 숲을 찾아가 구석구석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루미에르의 집은 작고 아담했지만 그 집 뒤편에는 화려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정원의 중심에는 마을의 전설처럼 여겨지는 오래된 호수가 있었고 호수의 물은 항상 맑고 투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호수가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지요. 호수 주변에는 다양한 꽃과 식물이 어우러져 계절마다 다른 색의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루미에르는 정원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바로 말하는 올빼미 시나였습니다. 시나는 따뜻한 황금빛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밤이면 더욱 빛나는 깃털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신비한 존재로 오래전부터 이 정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와 시나는 금방 좋은 친구가 되었고 시나는 루미에르에게 정원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주었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정원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통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통로는 정원의 중심인 호수를 가로질러 또 다른 신비한 세계로 이어졌죠. 어느 화창한 날 시나는 루미에르에게 비밀 통로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루미에르의 손을 잡고 호수를 향해 걸어가자 호수의 물결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물길을 따라가며 숨겨진 문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마법의 세계였고 그곳에서는 모두가 꿈꾸던 환상적인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법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렀고 온갖 동화 속 존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그곳에서 용감한 기사, 아름다운 여왕, 그리고 수많은 귀신들과 친구가 되었죠. 그들은 루미에르에게 이곳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루미에르는 기쁜 마음으로 임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용기와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세계를 보호하며 동시에 자신의 정원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루미에르는 마법의 세계를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하와 함께 현실로 돌아온 그녀는 정원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치 마법의 세계의 아름다움이 이곳으로 흘러나온 듯 정원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루미에르는 마법의 정원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소로 만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정원의 비밀을 상상하며 어린아이들과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루미에르는 정원의 수호자이자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